2026년 1월 7일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과자 대신 삶은 달걀을 드십시오. 채소는 김치로 드십시오. 미국 국가식생활 지침 발표였습니다. 미국 3억 명의 식탁을 좌우하는 문서죠. 그런데 거기 한국 음식이 들어갔습니다. 김치가 말입니다. 한국 음식이 미국 정부 공식 문서에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던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0년 미국 식생활 역사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한국 음식이 미국의 공식 지침이 된 순간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식생활 지침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학교 급식, 군 식단, 저소득층 쿠폰까지 결정하는 국가 헌법급 문서죠. 그런데 그 문서에 김치가 들어간다고요? 한국 음식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미국이 제정신입니까?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62세, 미국 공중보건 정책 전문가죠. 보건복지부에서 18년간 식생활 지침 자문을 해왔습니다. WHO 프로젝트에도 참여했고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도 여러 번 했습니다. 쉽게 말해 저는 미국인이 뭘 먹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26년 1월 7일 아침 워싱턴 DC는 평소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향했죠. 새로운 식생활 지침 발표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5년마다 나오는 이 문서는 제게 익숙한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브리핑룸 입구부터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보건 발표에 이 정도 경비라니 뭔가 이상했죠. 기자들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뭘 발표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죠. 미국인 여러분, 샐러드 대신 스테이크를 드십시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샐러드 대신 스테이크라고요? 과자 대신 달걀을 드십시오. 브리핑룸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는 김치로 드십시오. 그 순간 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치? 저는 펜을 놓쳤습니다. 옆에 앉은 기자가 저를 쳐다봤죠. 저도 그를 봤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미국 식생활 지침에 김치가 들어간다고요? 한국 음식이요? 저는 20년 넘게 이 문서를 다뤘습니다. 이 문서는 미국 3억 명의 식탁을 결정합니다. 어린이 급식 메뉴, 노인 복지 쿠폰, 군 병사들이 먹는 음식까지 전부 이 지침을 따르죠. 잘못되면 한 세대 전체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런 문서에 김치라니요.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단백질 권장량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체중 1kg당 0.8g에서 1.2g으로 올랐죠. 어떤 연령대는 2.6g까지 권장됐습니다. 붉은 고기가 공식 복권됐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온통 김치뿐이었습니다. 왜 김치입니까? 사워크라우트도 있고 미소도 있고 캐피어도 있습니다. 발효식품이 필요하다면 그걸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 김치를 미국 정부 문서에 넣는 겁니까?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문 시간이 시작됐죠.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김치는 한국 음식입니다. 매운 채소 절임이죠. 미국인 대부분은 먹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국가 식생활 지침에 넣는다고요? 이건 정책이 아니라 도박 아닙니까?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하지만 머리는 식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 사워크라우트, 미소, 캐피어 같은 발효식품을 섭취하십시오. 김치가 맨 앞에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김치를 넣은 겁니다. 그것도 맨 앞에 말이죠. 왜입니까? 저는 평생 미국 정책을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세계 기준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국 음식 이름을 공식 문서에 넣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죠. 한국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을 진지하게 연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케이팝이니 드라마니 하는 건 알았죠. 하지만 그게 정책과 무슨 상관입니까? 문화는 문화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치가 미국 식생활 지침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닙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정책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뭘 증명한 겁니까?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죠. 할 일이 생겼습니다. 김치가 왜 선택됐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뭔지, 누가 결정했는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전부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단순한 식품 권고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미국이 스스로의 식생활 신화를 부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50년간 믿어온 저지방, 탄수화물 중심 식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김치가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새 지침 전문을 펼쳤습니다. 김치만 문제가 아니었죠. 이 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혁명적이었습니다. 단백질 권장량부터 봤습니다. 체중 1kg당 1.2g에서 2.6g까지 상향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7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 84g에서 182g까지 먹으라는 겁니다. 기존 권장량의 2배가 넘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건 너무 과감합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단백질을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죠. 심장병, 암, 각종 질환의 원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서는 뭐라고 합니까? 소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청소년은 근육을 키우고 중장년층은 골격을 유지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서명한 문서가 있었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붉은 고기 섭취를 주당 2회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제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초과 공식품에 대한 항목이었죠.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초과 공식품을 먹지 마십시오. 먹지 말라고요? 이렇게 직설적으로요? 미국 식생활 지침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줄이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균형을 맞추십시오 같은 완곡한 표현을 썼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먹지 말아였습니다. 시리얼, 냉동 피자, 과자, 가공육. 전부 명시적으로 배제됐습니다. 이건 권고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이 문구를 두고 얼마나 격론을 벌였는지 기억났죠. 식품업계 로비스트들이 항의했습니다. 너무 강한 표현이다. 산업을 죽이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구가 살아남았습니다. 과학이 이겼다는 뜻이죠. 다음은 지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지방 우유가 허용됐습니다. 버터가 재평가됐습니다. 심지어 우지, 돼지기름 같은 동물성 지방이 식물성 기름보다 더 긍정적으로 서술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0년입니다. 50년간 미국은 저지방을 외쳤습니다. 탈지유를 마시고 마가린을 바르고 식물성 기름을 쓰라고 했죠. 그게 건강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서는 뭐라고 합니까? 50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저는 이 정책의 일부였습니다. 저지방을 옹호했고 탄수화물 중심 식단을 지지했습니다. 의회에서 증언했고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게 과학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게 틀렸다고요? 통계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50년간 미국 비만율은 13%에서 42%로 올랐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3배 증가했죠. 우리는 저지방을 외쳤지만 사람들은 더 뚱뚱해졌습니다. 왜입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지방을 빼니까 탄수화물을 채웠던 겁니다. 설탕, 밀가루, 각종 첨가물로 맛을 냈죠. 그게 바로 초과 공식품이었습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과학이라 불렀습니다. 산업을 건강이라 포장했습니다.
그 대가를 수백만 명이 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뭘 먹습니까? 밥, 국, 반찬이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채소도 먹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먹습니다.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발효식품도 있습니다. 미국이 버린 요소들을 한국은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저지방 열풍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초가공식품을 기본 식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지켰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비만율은 5% 수준입니다. 평균 수명은 세계 최상위권이죠. 노인들이 건강합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우리가 틀렸고 그들이 옳았다는 겁니까? 아니, 그들이 옳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길로 간 겁니다. 저는 다시 문서를 펼쳤습니다. 김치 부분을 찾았죠. 김치, 사워크라우트, 미소, 캐피어 같은 발효식품을 섭취하십시오.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발효, 채소, 유산균, 섬유질이 전부 들어있는 복합 시스템이었죠. 미국이 수십 년간 잃어버린 것들이 김치 한 접시에 다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버린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길로 돌아가려 합니다. 아이러니했죠.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한국의 식탁을 배우고 있다니 말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음식을 쳤습니다. 수많은 이미지가 떴죠. 비빔밥, 불고기, 된장찌개, 김치. 전부 자연 식재료였습니다. 가공되지 않았고 첨가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건복지부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김치가 왜 선택됐는지 알아야 했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입니다. 자료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발효식품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더군요. 특히 한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뜻하는 말이죠. 예전엔 소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달랐습니다. 면역, 정신 건강, 노화까지 전부 장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건강의 핵심은 발효식품이었습니다. 저는 논문들을 쌓아놨습니다. 하나씩 읽기 시작했죠. 김치에 관한 연구만 수백 편이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연구진이 작성했더군요. 유산균 다양성 데이터를 봤습니다. 김치 1g에 수억 마리의 유산균이 살고 있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류코노스톡, 와이셀라. 종류만 수십 가지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균들이 서로 협력한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생태계로 작동했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음은 영양소 분석이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채소가 아니었습니다. 비타민 A, B, C가 풍부했고 섬유질이 가득했습니다.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었죠. 염분 걱정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김치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왔습니다. 균형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비교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워크라우트, 미소, 캐피어. 전부 훌륭한 발효식품이죠. 저는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사워크라우트는 양배추 발효식품입니다. 유산균도 있고 섬유질도 있죠. 하지만 재료가 단순합니다. 양배추와 소금뿐이거든요. 미소는 일본 된장입니다. 발효 깊이가 뛰어나죠. 하지만 국이나 소스로만 쓰입니다. 단독 반찬이 아닙니다. 캐피어는 발효유입니다. 유산균이 풍부하죠. 하지만 채소가 아닙니다. 유제품입니다. 그런데 김치는 달랐습니다.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재료만 수십 가지였습니다. 각각 고유한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을 가졌죠. 그게 발효 과정에서 결합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제 알겠더군요. 김치는 조합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회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지침 문구를 결정하던 날이었죠. 발효식품 항목을 논의할 때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표 사례를 쓰자면 뭐가 좋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연구원이 말했죠. 김치가 가장 완벽합니다. 반론이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논쟁은 명칭이었습니다. 누군가 제안했죠. 그냥 발효채소라고 쓰면 안 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반명이 편하죠. 논란도 없고요. 하지만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치는 일반명이 아닙니다. 고유명사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워크라우트는 독일어 그대로 썼습니다. 미소는 일본어 그대로 썼죠. 캐피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김치는요? 당연히 김치로 써야 했습니다. 투표는 필요 없었습니다. 만장일치였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과학이 김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발표 사흘 후 중국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SNS부터 시작됐죠. 김치는 원래 중국 음식이다. 한국이 훔쳐갔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관영 매체도 가세했습니다. 파오차이가 원조다. 김치는 중국 문화라는 기사가 나왔죠. 저는 화면을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원조 논쟁이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과학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유산균 다양성, 영양소 밸런스, 생리 활성 효과를 비교했죠. 김치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어느 나라 음식인지 같은 건 논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과학은 역사를 묻지 않으니까요. 일주일 후, 백악관에 수정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치 표기를 빼달라는 압박이었죠.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정말 김치를 고집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사워크라우트도 빼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소도 빼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중잣대를 쓰자는 겁니까? 유럽 음식은 되고 아시아 음식은 안 된다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수정 없음. 김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왜냐고요? 과학적 근거가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선명해졌습니다. 김치는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된다는 건 설명하지 않아도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미국 정부 문서는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과학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말하죠. 그날 김치는 세계 표준이 됐습니다. 저는 백악관 내부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예상했던 자리였죠. 기득권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회의실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곡물협회 로비스트, 저지방식품 업계 대표, 초가 공식품 기업 변호사들이었죠.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발언은 곡물협회였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건 미국 농업을 죽이자는 겁니까? 다음은 저지방 업계였죠. 50년간 쌓아온 산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겁니까? 초가 공식품 기업도 가세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지침을 완화해야 합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듣고 있었죠. 그때 한 로비스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치 말입니다. 너무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식단에 맞지 않습니다. 매운 음식을 국가 지침에 넣는다고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사워크라우트나 캐피어도 있는데 왜 굳이 김치입니까?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이었다면 저도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아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봤으니까요. 논문을 읽었으니까요. 김치가 왜 선택됐는지 알았으니까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질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로비스트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사워크라우트는 익숙합니까? 미소는요? 캐피어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그것들도 먹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 삼지 않으시더군요.
왜 김치만 문제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다음 안건은 명칭 변경이었죠. 한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김치라는 단어를 빼고 발효채소로 통일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현명합니다. 특정 국가 음식을 명시할 필요 없잖습니까? 사워크라우트, 미소, 캐피어는 그대로 두고 김치만 일반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치만 빼자고요? 다른 건 다 두고요?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죠.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워크라우트는 독일어 그대로 씁니다. 미소는 일본어 그대로 씁니다. 캐피어는 터키어 그대로 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김치만 일반명으로 바꿉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중잣대 아닙니까? 한 관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겁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중국 눈치 보자는 겁니까? 과학 문서에서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김치가 가장 우수했습니다. 유산균 다양성, 영양소 밸런스, 생리활성 효과 전부 말입니다. 그래서 김치를 썼습니다. 과학적 이유로 말입니다. 이제 와서 정치적 이유로 빼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로비스트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닙니까? 굳이 그들을 배려할 필요가.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배려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김치를 쓴 건 한국을 도우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걸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반론이 없었습니다. 회의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피곤했습니다. 싸움이 지겹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로비한 적 없습니다. 언론에서 항의한 적도 없죠. 기업들도 조용했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 나라 음식이 미국 정부 문서에 들어갔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며칠 후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김치가 미국 지침에 들어갔는데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요. 사실이니까요. 저는 멍했습니다. 사실이라고요? 네. 김치가 좋은 음식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미국이 인정했을 뿐이죠. 그게 로비로 된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과학으로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더 말합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면 약한 겁니다. 김치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다. 맞았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연구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떠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김치는 이제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기준점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로비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 한국이요. 그게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편에 선 건 제가 아니라 과학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저 과학을 따랐을 뿐입니다. 발표 이틀 후인 1월 9일, 저는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워싱턴 시내 한복판이었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줄이 서 있었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말이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간판을 봤습니다. 한국식 고기구이와 비빔밥 전문점이었죠. 줄을 선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전부 섞여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만이 아니었죠. 중년 직장인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지침 발표가 이틀 전인데 벌써 반응이 나타난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붐볐습니까?
주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작년부터요. 요즘 점심시간엔 늘 이래요. 작년부터라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정책보다 먼저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더 걸어봤습니다. 한식당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기로 했죠. 10블록을 걸었습니다. 한식당이 5곳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두 곳이었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전부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점심 메뉴판을 받았죠.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순두부. 다들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을 봤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었죠. 아이 앞엔 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건강한 거야.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시리얼보다 좋아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훨씬 좋아. 배부른데 졸리지 않잖아.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아이들 식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리얼 대신 밥과 김을 먹는 겁니다. 그것도 정책 발표 전부터 말입니다. 저는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비빔밥이었죠. 처음 먹어보는 거였습니다. 밥, 나물, 고기, 달걀이 한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빨간 고추장도 있었죠. 비벼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 이전에 뭔가 달랐습니다. 포만감이 다르더군요. 배가 부른데 속이 편했습니다. 졸리지도 않았죠. 저는 숟가락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연 식재료라는 겁니까? 가공되지 않고 첨가물 없고 그냥 재료 그대로인 음식 말입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런 식사가 말이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김치 코너를 찾아가 봤죠. 놀랐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았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김치, 백김치. 한국산도 있고 미국에서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치를 집어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 중년 남성, 노부부까지 다양했죠. 한 할머니가 김치를 카트에 넣는 걸 봤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김치 드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가 권했어요. 장에 좋대요. 자주 드십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요. 처음엔 매웠는데 이젠 괜찮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김치를 먹는다고요? 집에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최근 한식 소비 통계였죠.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한식당 수가 2배 늘었습니다. 한국 식품 수입도 3배 증가했죠. 김치 판매량은 특히 놀라웠습니다. 전년 대비 40% 성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책 발표 전 수치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정책은 늘 늦습니다. 식탁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보건복지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침 발표 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료를 펼쳤습니다. 찬성 62%, 반대 18%, 유보 20%였습니다.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세부 항목을 봤습니다. 단백질 증가 찬성 70%, 초가 공식품 배제 찬성 68%, 지방 재평가 찬성 55%, 그리고 김치 포함은 58% 찬성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절반이 넘는다고요?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이미 먹고 있었는데 이제 공식 인정받은 거네요. 아이들한테 김치 먹이고 있어요. 효과 좋아요. 장 트러블이 줄었어요. 김치 덕분인 것 같아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김치가 좋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김치를 먹기 시작했죠. 하루 한 끼씩이었습니다. 처음엔 매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변화를 느꼈습니다. 소화가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속이 가볍더군요. 일주일째 더 분명해졌습니다. 배변이 규칙적이 됐습니다. 피곤함도 줄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발효식품 효과입니까? 제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직접 체감한 겁니다. 1월 12일, 저는 동료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한식당이었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 한식 자주 드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어보니까 좋더군요. 김치도 드세요? 매일 먹습니다. 동료가 웃었습니다. 지침 만든 사람이 지침을 따르는군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지침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원하는 걸 먹는 것뿐이었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치는 조용히 미국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책 발표 전부터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식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회의론자도 먹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외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일간지가 먼저였죠. 제목을 봤습니다. 미국 김치를 국가 식생활 지침에 포함. 프랑스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발효식품 혁명, 김치가 중심에. 캐나다, 호주, 독일까지 줄줄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반응 속도는 예상 밖이었죠. 1월 9일 캐나다 보건당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지침 자료를 검토하고 싶다. 특히 발효식품 항목을 말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호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검토 착수했습니다. 김치 관련 연구 데이터를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멈춰섰습니다. 이게 뭡니까? 벌써 따라오는 겁니까? 1월 10일 국제영양학회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다음 학회에서 김치 세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발표 가능하십니까?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김치 세션이라고요? 단독으로요? 3년 전만 해도 김치는 학회에서 언급조차 안 됐습니다. 이제 세션을 만든다고요? 1월 11일 산업계가 움직였습니다. 대형 마트 체인에서 연락이 왔죠. 김치 코너를 확장하려 합니다. 한국산 김치 수입 물량을 늘릴 겁니다. 식품 유통업체도 연락했습니다. 미국 내 김치 생산 시설을 검토 중입니다. 컨설팅 가능하십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빠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료와 얘기했습니다. 이 반응 속도가 정상입니까? 동료가 웃었습니다. 정상 아닙니다. 폭발적이죠. 왜 이렇게 빠릅니까? 동료가 답했습니다. 미국이 움직였으니까요. 미국 식생활 지침은 세계 기준입니다. 미국이 쓰면 다들 따라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침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기준선을 옮긴 겁니다. 1월 12일 저는 슈퍼마켓에 다시 가봤습니다. 김치 코너가 확장돼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말이죠. 진열대 크기가 2배가 됐습니다. 종류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분류 표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아시아 식품이었습니다. 이젠 한국 김치였습니다. 저는 표지판을 멍하니 봤습니다. 발효채소가 아니라 한국 김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산업이 선택한 겁니다. 정부보다 빠르게 말이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어제요. 본사 지시였어요. 왜 바꿨습니까? 직원이 답했습니다. 손님들이 김치를 찾으니까요. 발효채소라고 하면 못 찾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침 발표 후 6일간의 반응 정리였죠. 국제 언론 보도 27개국, 외국 보건당국 문의 9개국, 산업계 움직임 대형마트 3곳, 식품업체 5곳, 학회 세션 요청 이건. 저는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6일입니다. 겨우 6일 만에 이 정도라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문서를 썼지만 세계는 방향을 읽었습니다. 김치는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된다는 건 설명하지 않아도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1월 13일 오늘 아침 저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국제 반응이 예상보다 큽니다. 예측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는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기준을 바꿨으니까요. 세계는 미국을 봅니다. 미국이 김치를 택하면 세계도 김치를 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로비하지 않았고 주장하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당연히 좋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6일 만에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언론이, 당국이, 산업이, 학회가 전부 김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표준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준의 이름은 김치입니다. 한국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스스로 주장하지 않았지만 세계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과학이 증명했고 미국이 인정했고 세계가 따라왔습니다. 저는 김치를 꺼냈습니다. 점심 식사였죠.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먹습니다. 한 입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방식이구나.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오늘 1월 13일 오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1월 7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김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음식이 미국식 생활 지침에 들어간다고요? 하지만 6일이 지난 지금 저는 압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김치 연구 논문들이었죠. 유산균 다양성, 영양소 밸런스, 항산화 효과. 전부 과학이었습니다. 이건 매운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발효 시스템이었죠. 수백 년간 축적된 한국의 지혜가 담긴 과학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치는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가졌습니다. 첫째, 건강식품입니다. 장 건강의 핵심이죠. 둘째, 국가 신뢰의 증거입니다. 한국이 지켜온 전통이 과학으로 증명됐습니다. 셋째, 세계 기준입니다. 미국이 선택했고 세계가 따라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떠들썩했죠. 생각이 많았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김치가 원래 중국 거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표준이 정해지면 소음은 배경이 될 뿐입니다. 미국 정부 문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도 호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학회는 김치 세션을 만듭니다. 마트는 김치 코너를 확장합니다. 세계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말이죠. 과학은 참 공정합니다. 국적을 묻지 않고 역사를 따지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봅니다. 그게 전부죠. 그리고 데이터는 김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지난 6일간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국제 언론 보도, 외국 당국 문의, 산업계 움직임, 학회 요청. 전부 김치 중심이었습니다. 이건 음식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를 넘어선 겁니다. 이제 건강 시스템입니다. K-팝, 드라마 다음 단계입니다. K-컬처를 넘어 K-헬스였습니다. 생활 방식 자체가 수출되는 단계였죠. 그리고 김치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로비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수백 년간 해오던 대로 합니다. 밥 먹고 김치 먹고 된장찌개 끓이고 살 뿐이죠. 그런데 세계가 먼저 알아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증명할 필요 없는 힘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냉소적 관료였습니다. 미국 중심적 사고를 가진 데이터주의자였죠. 한국은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매일 김치를 먹습니다. 한 식당에 갑니다. 한국 연구 논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우연히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버린 길을 지켰습니다. 자연 식재료, 발효 전통, 균형 잡힌 식단을 말이죠. 우리가 초가 공식품으로 달려갈 때 한국은 김치를 담갔습니다. 우리가 저지방을 외칠 때 한국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돌아가려는 그 길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저는 1월 7일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 긴장된 공기, 그리고 그 한 단어. 김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말이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오류를 인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이름은 김치였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김치는 설명이 필요 없는 단계로 올라갔다. 표준이 되면 싸울 필요가 없다. 한국은 문화를 팔기 전에 삶을 증명했다. 나는 그 증인의 한 사람이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본 진실입니다. 미국 공중보건 전문가로서 6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20년을 식생활 정책에 썼죠. 그리고 2026년 1월, 저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김치가 미국 국가 지침에 들어간 순간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선 해가 뜨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말이죠. 그들은 오늘도 김치를 담글 겁니다. 수백 년 전처럼 당연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걸 배울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물론 김치와 함께 말이죠. 이제 저는 압니다. 기준이 바뀌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나는 그 증인입니다.